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태원 참사 원인, 지금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하면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한국 사회에 던진 이 경각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각심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놓고요, 또다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고, 책임 공방,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그런 참사이다. 그래서 이 누구의 이 책임을 묻기 전 우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 안전불감증이 가져던 이 참사였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번 이태원 참사, 정말 외국인이 26명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14개의 나라에 이렇게 한국이 좋아서 또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자 온 20대, 30대의 젊은 유학생들, 이렇게 아주 안타까운 죽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이 생명을 중시하는 것만큼 외국인에 대한 이 안전과 생명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 동포세계 EKW 방송은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특별히 저는 그 외국인 사망자, 희생자와 이렇게 관련돼서 주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의 애도를 표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이태원 이 참사 원인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 던진 이 경각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돼서 어제 오늘 아침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 주요하게 나온 이야기가요,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11번의 이 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이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 안일하게 이 대처를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경찰청이 112 신고 이 통화 내용, 이 녹취록을 또 전면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청 관계자는요, 이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112 이 신고 전화 내용,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112 신고 내용은 이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상황인 만큼 아마 경찰청이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그 공개된 녹취록을 또 전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보면은 저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녹취록을 보고 상당히 놀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고 또 위험을 느끼는데 또 왜 경찰이 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을까? 심지어 11번씩이나 이렇게 신고 전화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4번 정도는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고 전화를 한 사람 그 상태만 보고 또 철수를 했다는 거죠.
그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이 전반적인 이태원의 그때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신고 전화를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 경찰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래서 이 경찰들도 참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경찰의 책무가 어쨌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건데요. 정말 경찰의 안전불감증은 참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녹취록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녹취록 내용은 이 한겨레 신문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겨레가 1, 2 녹취록, 네, 요거를, 이렇게 전면 또 공개를 했습니다. 뭐,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한겨레 신문, 네, 대형 사고 직전이에요. 이 4시간 전부터 빗발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고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고가 그 29일이죠.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 사건은 밤 10시 한 11분경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첫 번째 112 신고는 그날 29일 오후 6시 34분에 있었습니다. 긴급신호 112입니다. 여기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 들어가는 길인데요. 네,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요. 네. 여보세요. 클럽 가는 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아, 해밀턴 호텔 골목에 있는 이마트 24요. 네,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신고 전화가 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 되고 앞서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에 빠져나오는 인구와 섞이고 그 다음에 이 클럽에 줄 서 있는 그 줄하고 섞여 있거든요. 올라오는 인구를 막으면 또 내려온다는 네, 클럽에 서 있는 줄하고 또 서 있는 인파하고 줄 서 있는 인파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메인 스트리트에 나오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아, 이태원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태원역에서 빠져나가는 그쪽에서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민파 섞여서 네,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니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29일 오후 6시 34분에 첫 112 신고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신고한 분들에게는 정말 이 포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 상황을 잘 감지를 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이 신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고자 내용에 벌써 압사당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뭐 인파들이 올라가는 사람 또 내려오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관이 나와서 이 상황을 좀 감지하고 좀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절규하듯이 이렇게 일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뭐 확인해 볼게요 하고 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때만 해도 뭐 이용 감지를 좀 신속하게 해서 좀 대처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기에 충분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11건의 신고 내용을 세세히 읽어보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요약한 내용을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게재한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 직전 1, 2 신고 녹취로 이 주요 내용이
이렇게든 정리를 한 건데요. 먼저 이제는 사고 발생 지점, 이 약도입니다. 이 해밀턴 호텔, 이 이태원 거리죠. 여러분들이 또 방송이나 뭐 사진 등으로 요 사고가 일어난 이 지점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이태원역 1호선 2번 축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한번 신고 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저녁 6시 34분. 네, 제가 방금 상세하게 읽어드렸죠. 이 해밀턴 호텔 골목에 사람들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시 밤 8시 9분이죠. 두 번째 신고 전화.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막 넘어지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 또 8시 33분 세 번째.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네 번째 신고 전화 8시 53분 통신장애 의미 또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거의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네. 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신고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9시.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 9시 2분. 길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에 있거든요. 네, 7시 7분. 네, 뭐 7시에 넘어서는 거의 뭐 3분, 5분 단위로 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시 10분에 또 신고 전화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이 다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아요. 또 9시 51분 이는 통제 좀 나와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시 네, 10번째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세요. 마지막 11번째 신고 10시 11분이었습니다.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그리고 10시 13분경인가요? 11분경 그때 이렇게 대형 참사 사건이 벌어진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112 신고 전화 내용 여러분들에게 녹취록 내용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참 한숨을 또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신고 전화에 대해서 정말 잘만 듣고 이 경찰이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런 큰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 경찰이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경찰 정말 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경찰의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이 참사가 분명하고 이거는 또 희생자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일어났던 이 목포 앞바다죠. 이 세월호 사건 그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이 경찰은 최근에 이 주말마다 이 서울 도심에서 큰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시위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모든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이 피로감도 쌓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태원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 이 할로윈 축제는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모인 축제이다. 그러니까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나겠냐.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 언론 방송에서도 며칠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처음 이 할로윈 축제가 열린 거 있죠. 그전에도 이 할로윈 축제가 열리게 되면은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년 만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갖게 되는 그런 또 축제였고, 그리고 또 혈기왕성한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거기에 따른 이 대비책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전반적인 이 언론 방송이나 그리고 또 현재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들이 이 사진 보도를 이렇게 통해서도 내고 있지만은, 이런 이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만큼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여기에 따른 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 이런 언론 방송의 이 지적은 없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물론 저는 국민의 안전과 또 이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 이 경찰이 있다고 하지만은, 바로 이 경찰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무조건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언론 방송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나, 뭐 이런 이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이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뭐 어느 누구의 이 잘못이라고 따져 묻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 그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듣고,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심각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안타깝게 이게 보겠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안전 불감증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의견도 이렇게 게재를 해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외국인의 안전과 이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 한국 사회가 깨달아야 된다,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 뭐 국방력 4위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쥐고 있습니다. 이 자칭 또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K-팝, 또 K-드라마, 또 한류, 그러면서 이 세계의 문화를 이렇게 선도하는 국가라는 그런 또 이미지, 그런 자부심을 또 한껏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는 이런 대한민국의 또 이미지와 노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 200만이 넘는 외국인, 또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문화 국가로 점차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곳곳에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은 좀 뭘까요? 이 먹거리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특권 의식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이나 우리 이 동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또 이 무관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사회적 이득을 보게 되면은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이 혐오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참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만 해도요, 안성 물류창고 이 붕괴 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차례 방송을 드렸지만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특히 이 중국 동포들, 한 5명이 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모두 이 중국 동포였습니다. 이 한국에 온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결혼 이민자, 모든 외국인, 이 한국이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알고 찾아온, 그러면서 이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이 동포들에 대해서 이 한국 사회가 함께 하는 이웃이고 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의 안전과 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이 중국, 이란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란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란이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 정말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 쓴소리, 그런 비평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 내용, 기사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연합뉴스가 보도했죠. 이때는 자국민 5명 사망, 이란, 이 한국 정부 현장 관리 부실,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히잡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서방 압력받은 결과이다 하면서 이렇게 비난 쪽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압사 참사와 관련해서 이란이 지금 한국 정부의 현장 관리가 부실했다고 비판을 했다. 이 나세르 칸 아니 이란 의무부 대변인은 31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이번 사고로 이란인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은 헬로윈 행사 관리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으로 부상자 문제를 비롯한 상황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리고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이란 내 히잡 시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강경지나 우려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력을 받은 결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한국을 지칭하죠. 이란 내부 문제에 대해 비건설적이고 무책임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외교부 국내 한국 정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는 이란 내 여성 인권 상황 및 강경한 취 진압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지금 있었다 이거죠. 이거를 두고 이제는 이란 정부가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란의 카나니 대변인은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이 최근에는 동결자산 문제 등에 있어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도시에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마사 이민희 사건을 촉발한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 강남 지역에 가면은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이게 이제 1997년도에 이 서울시하고 이란의 수도 이 테헤란시가 이 자매 결혼을 기념을 하면서 이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 이 1977년도이니까요. 정말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된 그런 지역에 테헤란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이 강남 지역 이 테헤란로에 가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 중에서도 가장 이 번화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참 금융, 벤처기업, 대기업 이런 사무소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만큼 이전 가장 이 번화한 거리에 이 테헤란로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란이 얼마나 이 관계가 좋았는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에 최근 국내에서 또 이란 출신의 외국인 5명이 또 이렇게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한국 정부의 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 동포들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사건을 이태원 참사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각심이 아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